살다 보면 세상 억울한 일투성이겠지만 학창시절만큼이나 자주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거나 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선생님이셨고 단순 기합으로 끝을 낼지 아니면 기어이 회초리까지 사용할지는 선생님의 영역이었어요. 뭐 솔직히 여기까지는 당시엔 당연한 일이었으니 저도 별다른 불만은 없었어요. 불만 가져봐야 그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혼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성으로 혼나는 와중에도 진짜 억울한 일들도 꽤나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체벌 도중에 느닷없이 걷어차이는 거였어요. 분명히 옆에 다른 애들이 떠들고는 있었지만 안 떠드는 애들이 더 많았고 분명히 나도 그 안 떠드는 쪽에 속해 있었지만 졸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 시끄럽다고 다들 한 명씩 앞으로 튀어나오라고 하면 전부 줄 맞춰서 선생님 앞으로 나갔어요. 선생님도 애들 많으니까 한동안은 정말 단순하게 회초리만 휘두르셨는데요. 선생님이 우리를 상대로 괜한 짜증을 내실 때가 많았어요. 이게 누군가 선생님의 체벌을 유독 못 버티는 애가 있다거나 지금 혼나고 있는 애가 교실에서의 소란을 주도했다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회초리를 휘두르는 와중에 괜히 짜증이 올라온 선생님이 그 화를 우리들에게 푸는 식으로 표출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런 일은 저만 해도 꽤나 여러 번 겪었었어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짜증내는 타이밍에 칠판을 짚고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실 정도로 화난 선생님은 체벌도 좀 감정적으로 하세요. 그런 상황에 하여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생각보다 잘 버틴다. 괜히 그런 거에 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더 아프게 회초리를 휘두르거나 몇 대 더 때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셨어요. 그래도 차라리 그런 쪽의 선생님이길 간절히 바랬던 적도 많았어요. 제가 버텨야 하는 분량을 다 버텨내서 이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다리를 걷어차인 경우엔 특히나 더 그랬었어요. 제가 다른 체력 약한 애들처럼 칠판에서 손을 뗐던 것도 아니었고 선생님께 우는 소리를 하거나 자세를 무너뜨렸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자리로 돌아가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애가 칠판을 짚을 차례였는데요. 제가 칠판 손잡이에서 손을 떼자마자 냅다 걷어차시더라고요. 이런 때에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었는데 더 억울했던 건 당시 제 반응이었어요. 그나마 저 시절 저런 취급이 억울했다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나 그런 거지 당시에는 그저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순간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선생님께 걷어차인 저는 그저 벌떡 일어서서 선생님께 빌었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만약 그날 선생님 기분이 유독 나빠 보였다면 알아서 무릎도 꿇었었어요. 선생님 기분이 정말로 나쁘면 무릎을 꿇거나 말거나 칠판 손잡이를 톡톡 치세요. 선생님이 회초리로 칠판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혼나기 위해서 칠판 손잡이를 잡았던 적도 솔직히 꽤 많았었어요. 저보다 먼저 혼났던 애들. 걔네들 중에는 대수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싹싹 빌거나 제대로 못 버텨서 바닥에 뒹굴러 다닌 애들도 몇 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정작 그런 애들은 남들 맞는 만큼만 혼나고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선생님이 내리는 벌을 다 버틴 저는 선생님께 발로 걷어차이고 또 칠판 짚는다 생각해봐요. 이거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차피 당시 상황에선 선생님께 논리적으로 따질 만한 여건도 아니어서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무릎 꿇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마치 절이라도 하듯이 고개를 조아려가며 두 손은 여름철 팔이라도 된 마냥 싹싹 빌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간혹 가다가 짜증난다는 말투로 들어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 표정을 떠올려보면 정말 귀찮다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전 시간에 회초리 꽤나 휘두르고 오셔서 피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선생님의 들어가라는 한마디에 몸이 벌떡 일어나졌어요. 선생님이 들어가랬다고 정말 몸만 쏠랑 들어가 버리면 100% 다시 불려 나오는데요. 당연히 벌떡 일어서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올려야 했어요. 물론 감사 인사는 선생님이 걷어차지 않은 경우에도 드려야 하기는 하지만요. 인사를 드린 다음에는 아픈 척도 하면 안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아픈 척을 하면 저것도 엄살 부린다고 저런 것들은 제대로 한번 맞아봐야 다음부터는 저러지 않는다고 다시 불러내셨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불려나갔었지만 다른 애들이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 억울한 와중에도 그나마 버텼던 게 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도 혼나다가 걷어차이는 건 예사였고 엄마가 육성회장이라 선생님께 사랑받던 반장도 한 번씩 선생님께는 걷어차였어요. 반장이라는 자리가 어지간해서는 선생님께 사랑받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 정도가 되면 정말 크게 혼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반장이라고 딱히 맷집이 나쁘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느 애들이랑 다를 것 없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 훨씬 잘나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애들도 걷어차이는 걸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나만 싫어해서 일부러 걷어차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자리에 앉는 순간에는 몸이 찢어지는 느낌마저 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다시 칠판 손잡이 짚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만이 머리를 지배했던 시절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시절을 버텼으니 대학교 가서 알바할 적에 어설프게 혼나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업계 나온 애들이나 선후배 관계 엄격한 체대 쪽 간 애들 이야기는 더 처참했으니까요. 재수학원 다니며 걔네들의 기분을 간접 체험하기는 했었지만 확실히 진짜를 겪었던 애들은 몸의 반응 속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